지금 당장 일어나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무엇이 보이십니까? 며칠 전에 먹다 남긴 반찬, 언제 담았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묵은 김치, 유통기한이 지난 지 한참 된 소스 병들. 혹시 그것들을 보면서 나중에 치우면 되지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당신 집안의 재물 기운이 소리 없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면 언젠가는 풍족해진다고. 하지만 저는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의 가정을 살펴오면서 단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아니, 절반의 진실이라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아무리 두 손이 닳도록 일해도 집안의 기운이 막혀 있다면 그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당신의 성공은 당신의 근면함에만 달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손을 대는 그 냉장고가 지금 이 순간 재물 기운의 수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활짝 열린 수문이냐 아니면 썩은 찌꺼기로 막힌 수문이냐, 그 차이가 당신 가족의 운명을 가르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정성과 기회의 흐름이 열린 공간으로 모인다. 저는 그 가르침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가정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면서 비로소 그 뜻의 깊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비싼 냉장고, 최신형 주방 가전, 화려한 그릇들, 이것들은 모두 가짜 우산입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안에 부패한 기운, 즉 탁기 족해가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복을 차단하는 벽이 될 뿐입니다. 냉장고 안에서 썩어가는 음식은 단순히 음식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집안의 재물 기운을 갉아먹고 가족의 건강운을 흔들며 자식의 앞길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오는 저주의 씨앗입니다. 밤 3시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룬 적이 있으십니까? 은행 이자 걱정에, 이번 달 생활비 걱정에, 아이 학원비 걱정에 눈을 감아도 숫자가 머릿속을 맴도는 그 고통, 그런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그 고통이 시작되기 전 언제부터인가 주방이 어수선해지고 냉장고가 묵은 것들로 가득 찼던 것은 아닌지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풍수의 이치로 보면 집안의 재물 기운이 막히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그 징조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부엌이고 그 중심이 냉장고입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탁기의 불씨들이 마침내 집안 전체의 운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희망의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실천 하나로.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릴 성철 스님의 비전 미션 가르침대로 30일 안에 냉장고의 탁기를 완전히 정화하시면 당신은 반드시 집안의 내면의 위험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이 자리를 잡는 순간 막혔던 재물의 흐름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을 이어온 지혜의 진실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부엌을 단순한 요리 공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부엌은 집안의 심장이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는 그 공간. 그곳에 집안의 생명 에너지, 즉 생지성리가 가장 강하게 흐른다고 보았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정성과 기의 흐름이 열린 공간으로 모인다. 저는 그 말씀 안에 부엌 풍수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의 흐름이 열려 있어야 재물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기의 흐름을 가장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물건이 바로 냉장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냉장고는 현대 부엌의 중심입니다. 온 가족이 매일 손을 뻗고
매일 문을 열고 매일 그 안에 음식을 꺼내어 몸 안으로 들이는 공간입니다. 풍수의 관점에서 냉장고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안의 기저장고입니다. 좋은 기운이 담긴 신선한 음식이 가득할 때 그 기운은 음식과 함께 가족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집안 전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썩어가는 음식,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 언제 만들었는지도 모를 묵은 반찬들이 냉장고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 부패한 기운, 찾기 좋게는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집안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지만 그 탁기는 실처럼 가늘고 집요하게 집안 구석구석으로 파고들어 재물의 통로를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막아갑니다. 음양, 오행, 염양, 우싱의 원리로 설명하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오행 중 부엌은 화, 호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불의 기운은 본래 위로 솟구치며 활기차고 밝은 에너지입니다. 이 화기, 호의가 왕성하면 집안에 생동감이 넘치고 가족 구성원 각자의 운이 상승하며 재물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냉장고 안에 탁기는 이 화기를 억누르는 수수의 탁한 에너지입니다. 맑은 물은 생명을 키우지만 오염된 물은 모든 것을 썩게 만듭니다. 냉장고 속 부패한 음식이 만들어내는 기운은 바로 그 오염된 물과 같습니다. 부엌의 화기를 꺾고 집안의 생기를 질식시키며 재물의 뿌리를 서서히 말려 죽입니다. 이것이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을 관찰하면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원리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 저는 사업이 연달아 실패하여 빚더미에 올라앉은 한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도 허투루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집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재물이 쌓이지 않고 새어나가기만 했을까요? 저는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몇 달이 지난 반찬통, 곰팡이가 핀 묵은 김치 유통기한이 1년 넘게 지난 소스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공간은 가득 찼지만 그 안에는 생기가 단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오직 무거운 탁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비우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남편은 오랫동안 막혔던 거래처에서 연락을 받았고 작은 계약 하나가 성사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를 바꾼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막혔던 기운이 뚫리면서 변화의 물꼬가 트인 것입니다. 냉장고는 집안의 기운, 은행입니다. 은행에 썩은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새 돈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성철 스님께서 평생 설파하신 진리의 한 단면입니다. 재물은 깨끗하고 정성스러운 공간을 찾아옵니다. 부패한 기운이 떠난 자리에 비로소 새로운 복이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냉장고는 지금 재물을 불러들이는 문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물을 쫓아내는 벽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풍수하면 집의 방향, 가구 배치, 현관의 구조 같은 것들을 먼저 떠올리십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어떤 가구 배치보다 그 어떤 방위 계산보다 훨씬 더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집안의 재물 기운을 무너뜨리는 것을 공개하려 합니다.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냉장고 안에서 조용히 집안의 복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바로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음식,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록
손도 대지 않은 채 굳어버린 묵은 반찬들입니다. 단순히 오래된 음식이 아니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버리면 그만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그보다 훨씬 깊은 곳을 바라봅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은 것을 품고 있는 집에는 새로운 복이 들어올 수 없다. 부패한 기운은 집안의 모든 통로를 막는다. 이것은 단순한 청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운의 문제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더 이상 생명 에너지를 품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생기성애를 잃고 사기스세, 즉 죽은 기운으로 변해버린 물질입니다. 냉장고 안에 그 사기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은 집안에 살아있는 기운을 조금씩 잠식해 들어갑니다. 마치 건강한 나무 곁에 썩은 나무를 계속 세워두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건강하던 나무도 서서히 기운을 잃기 시작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장고 안에서 지금 당장 꺼내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통기한이 지난 모든 식품입니다. 며칠이 지났든 몇 주가 지났든 상관없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순간 그 음식은 이미 탁기의 근원이 됩니다. 특히 오래된 소스류, 발효식품, 반조리식품은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그 안의 기운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둘째는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묵은 반찬들입니다. 사흘이 넘은 반찬, 일주일이 지나도록 뚜껑을 열지 않은 반찬통, 그것들은 냉장고 안에서 천천히 부패하며 탁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셋째는 냄새가 강하게 배어있는 밀폐되지 않은 음식들입니다. 뚜껑이 없는 그릇, 랩이 벗겨진 접시, 비닐봉지에 대충 담긴 음식들, 이것들은 냄새와 함께 탁기를 냉장고 전체에 퍼뜨리는 오염원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근교에 사시는 5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다녔고 그녀 자신도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몇 년째 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벌면 벌수록 어딘가로 새어나갔고 작은 사고와 뜻밖의 지출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가장 먼저 물었습니다. 냉장고 안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좀 있긴 한데 아직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그분 가정의 기운이 왜 막혔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마음, 언젠가는 쓸 것 같다는 그 집착, 바로 그 마음이 집안의 기운이 새로워지는 것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묵은 것을 놓지 못하면 새로운 복도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풍수의 이치이고 또한 삶의 이치입니다. 탁기의 무서움은 그 속도에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죽은 기운이 쌓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돈이 조금 새어나가는 정도로 시작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사업이 막히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며 부부 사이에 이유 없는 다툼이 잦아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자식의 운까지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부모의 공간이 탁기로 가득 차면 그 기운은 혈육을 타고 자식에게까지 흘러갑니다. 자식이 공부를 해도 성과가 나지 않고 취직이 되어도 직장이 오래가지 않는 것,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부모의 공간에서 비롯된 탁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 냉장고 안에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는 것은 단순히 음식 하나를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족 전체의 운명을 담보로 잡혀두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바로 일어나십시오. 냉장고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것, 언제 만들었는지 모를 묵은 반찬, 뚜껑도 없이 방치된 음식들을 전부 꺼내어 버리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버리는 것이 아깝다고 느껴지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탁기에 물들어 있는 증거입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내보내야 들어옵니다.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평생을 통해 전하신 기운의 순환 원리입니다. 지금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치워야겠네요. 그 언제 한 번이 문제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로,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로,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달로 미루는 사이 시간은 흐르고 탁기는 쌓이고 집안의 기운은 점점 더 깊이 굳어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왜 반드시 30일 안에 행동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성철 스님의 가르침과 음양오행의 원리로 분명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막연한 경고가 아닙니다. 뒷면에는 주기가 있고 그 주기를 이해하면 왜 지금 이 순간이 결정적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십니다. 동양의 전통 철학에서 기운은 살아있는 강물과 같다고 봅니다. 강물은 흐를 때 생명을 낳고 막히면 썩습니다. 집안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운이 순환할 때는 재물이 들어오고 가족의 건강이 유지되며 자식의 앞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기운이 막히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작은 균열로 시작됩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작은 지출이 잦아지며 사람들과의 인연이 하나씩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균열이 방치된 채 3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풍수의 이치에서는 이를 두고 기운의 고착화라고 말합니다. 즉 탁기가 집안의 공간 안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기 전에 탁기는 간단한 정화의식으로 충분히 걷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뿌리를 내린 탁기는 훨씬 더 깊은 정화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30일이 그 경계선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악한 기운도 선한 기운도 머문 시간만큼 힘을 얻는다. 냉장고 안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하루 이틀 있는 것과 한 달 이상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루 이틀의 탁기는 아직 집안 공간 전체로 퍼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냉장고 안에 국한된 작은 오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30일이 넘어가는 순간 그 탁기는 냉장고를 벗어나 부엌 전체로, 부엌을 벗어나 집안 전체로, 집안을 벗어나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기운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욱 무섭습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스며들기 때문에 본인은 느끼지 못합니다. 다만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렇게 되었지? 라는 물음과 함께 이미 상황이 깊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체로 비유하면 더욱 이해하기 쉽습니다. 혈관이 막히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아무 증상도 없습니다. 조금 피곤하고 가끔 어지럽고 예전보다 기운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막힘을 방치하면 어느 순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집안의 재물 기운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지갑이 얇아지고 그 다음에는 사업이 흔들리며 마침내는 가족 전체의 건강과 행복이 흔들리는 재물 뇌졸중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30일은 그 돌이킬 수 없는 경계가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안에 시작하십시오.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30일이라는 주기는 단순히 탁기의 고착화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기운이 새롭게 순환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즉 오늘 냉장고를 깨끗이 비우고 정화의식을 시작하면 30일 안에 반드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막혔던 거래가 다시 열리거나 뜻밖의 수입이 생기거나 오래도록 소식이 없던 귀인이 나타나거나 그 형태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신호는 반드시 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기운의 응답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정성을 다해 공간을 정화하면 하늘은 반드시 그 정성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30일은 하늘이 그 응답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탁기는 멈추지 않고 축적되고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서, 부엌 공간 안에서, 집안 전체 안에서 조용하고 집요하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오늘 행동하는 사람과 오늘 미루는 사람 사이의 차이는 30일 후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단순히 냉장고의 청결함이 아니라 가족의 재물운과 건강운, 그리고 자식의 미래까지 이어집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운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만이 그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씀만 드리고 실천법을 알려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도를 보여주고 길을 막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성철 스님께서 평생 가까운 제자들에게만 전하셨던 부엌 정화의 비전 미천을 여러분께 공개하려 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싼 재료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정성스러운 마음과 깨끗한 손,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순서를 그대로 따르는 실천의 의지뿐입니다.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복은 거창한 의식을 통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작고 정성스러운 행동이 쌓일 때 비로소 문을 열고 들어온다. 지금부터 그 작고 정성스러운 행동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냉장고를 정화하는 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안의 기운을 새롭게 여는 의식입니다. 그렇기에 시작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주십시오. 나는 오늘 우리 가족의 복을 위해 이 공간을 정화합니다. 탁기는 물러가고 새로운 생기가 이 집안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다짐이 단순한 자기 암시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의 진심 어린 의도는 그 자체로 하나의 강력한 기운입니다. 정화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의 방향을 바르게 세우는 것, 그것이 의식 전체의 효력을 결정합니다. 가능하다면 이른 아침,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에 시작하십시오. 아침의 기운은 하루 중 가장 맑고 강한 양기 영기가 흐르는 시간입니다. 그 기운을 등에 업고 정화를 시작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냉장고를 완전히 비우는 것입니다. 절반만 비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언제 만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반찬은 버리십시오. 뚜껑이 없거나 밀봉이 되지 않은 채 방치된 음식도 버리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버리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아깝다는 마음, 씨풀이라는 영분 아래 묵은 것을 붙잡는 마음,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버리는 것이 아깝다면 그 아까운 마음 때문에 훨씬 더 큰 재물 기운을 잃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것을 아끼다 큰 것을 잃는 것, 그것이 바로 탁기에 사로잡힌 삶의 패턴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냉장고 내부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음식을 꺼낸 후 따뜻한 물에 굵은 소금을 한 줌 풀어 소금물을 만드십시오. 반드시 정제되지 않은 천일염을 사용하십시오. 천일염은 바다와 태양과 바람이 함께 만들어낸 자연의 결정체로 예로부터 사기, 세이와 탁기를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자연 물질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 소금물로 냉장고 내부를 구석구석 닦아내십시오. 선반, 서랍, 문쪽 포켓, 고무 패킹 사이사이까지 빠짐없이 닦아주십시오. 닦으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되내십시오. 탁기는 물러가라, 생기가 들어오라, 이 말이 어색하게 느껴지신다면 그냥 조용히 마음속으로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떠올리며 닦으셔도 됩니다. 정성이 담긴 손길이 소금물보다 더 강한 정화의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 단계는
정화된 냉장고 안에 기운을 부르는 물건을 놓는 것입니다. 깨끗이 닦아낸 냉장고의 가장 안쪽, 눈에 잘 띄는 자리에 작고 깨끗한 그릇 하나를 놓으십시오. 그 그릇 안에 맑은 물을 가득 채우고 그 위에 천일염 한 줌을 살며시 올려놓으십시오.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전하신 정화의 그릇입니다. 맑은 물은 생기성의를 상징하고 소금은 탁기를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그릇은 7일마다 한 번씩 새로 교체해 주십시오. 소금이 탁기를 흡수하면 색이 변하거나 결정이 뭉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체할 때는 사용한 소금물을 변기에 버리십시오. 하수구로 내려보내는 것은 집 밖으로 탁기를 완전히 내보내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5번째 단계는 새롭게 채우는 것입니다. 비우고 정화했다면 이제 냉장고를 새로운 생기로 채울 차례입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깨끗하게 준비된 음식들로 냉장고를 채우십시오. 이때 한 가지 규칙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냉장고의 3분의 1은 반드시 비워두십시오. 가득 채워진 냉장고는 기운이 순환할 공간이 없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야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풍수의 기본 원리이자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담을 수 없듯이 냉장고도 집도 사람의 마음도 여유 공간이 있어야 새로운 복이 깃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의식을 마친 후 냉장고 문을 닫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소리를 내어도 좋고 마음속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이 공간에 우리 가족의 건강과 풍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탁기는 사라지고 재물의 기운이 이 집안에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의식의 마침표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에는 기운이 담긴다. 입 밖으로 나온 정성스러운 말은 공간 안에 새겨져 오래도록 그 집을 지킨다. 당신의 목소리로, 당신의 정성으로 이 의식을 완성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무게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재정의 답답함,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막막함, 혹은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안타까움, 그 마음을 안고 여기까지 오셨다면 그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신 그 순간부터 당신의 기운은 이미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을 통해 단 하나의 진리를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가슴 깊은 곳이 울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난은 팔자라 하고 재물 복은 타고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님의 가르침은 그 생각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당신이 태어난 환경, 당신의 부모가 가진 재물, 당신의 학벌과 직업, 그 어느 것도 당신의 운명을 영원히 결정하지 않습니다. 결정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공간을 만들어 가느냐입니다. 오늘 냉장고 하나를 정화하는 그 작은 행동이 당신 가족의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돌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돌 하나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지면 그 파문은 끝없이 퍼져나갑니다. 오늘 당신의 행동이 바로 그 돌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냉장고는 집안 재물 기운의 관문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과 묵은 반찬은 탁기 좋게의 근원이며 그 탁기는 30일 안에 집안 전체로 퍼져 재물운과 건강운
그리고 자식의 운까지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오늘 배우신 성철 스님의 비전 정화 의식, 마음의 준비, 완전한 비움, 소금물 정화, 정화의 그릇 놓기, 새로운 체험, 그리고 마지막 기원의 말 이 6단계를 정성껏 실천하신다면 30일 안에 반드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늘의 이치가 보장하는 약속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오랫동안 빚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밤마다 숫자와 씨름하며 잠 못 이루신 분,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에 혼자 눈물을 삼키신 분, 이번 달만 넘기면 괜찮아질 것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해 오신 분, 저는 그 모든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게으르거나 무능하거나 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기운의 통로가 막혀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열릴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행복해질 자격, 풍요로워질 자격, 가족과 함께 웃을 자격. 그 자격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좋은 가르침에 감사를 표하는 행동 자체가 하나의 공덕권도이 됩니다. 공덕은 씨앗입니다.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의 열매가 됩니다. 또한 댓글창에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주십시오. 나는 2026년에 모든 빚을 다 갚았다. 우리 가족은 건강하고 풍요롭다. 나는 올해 반드시 새로운 시작을 이루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적어주십시오. 스님의 가르침에서 화거는 미래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현재의 기운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그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공덕의 씨앗이 되어 여러분 모두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혼자 보지 마십시오. 지금 재정적으로 힘드신 가족, 이웃, 친구에게 이 영상을 전해 주십시오. 좋은 가르침을 나누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공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철 스님의 말씀을 빌려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맑은 기운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막혔던 재물의 통로가 활짝 열려 기다리던 복이 폭포수처럼 흘러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분들께 새로운 생기와 활력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빚의 무게에 짓눌린 분들께 한 달 한 달 그 무게가 가벼워지고 마침내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오신 부모님들께 그 정성이 반드시 자식의 밝은 미래로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막히고 길이 보이지 않는 분들께 뜻밖의 귀인이 나타나 새로운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 변화를 선택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크신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